1853년 3월 19일 난징 점령 후 대량 학살. 태평천국의 잔혹한 진실. 19세기 중반 청나라의 무능과 부정부패, 가난과 기근이 겹치면서 중국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광둥성의 한 학자 홍수전이 기독교적 종교 결사조직 배상제회를 조직하며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의 구세주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수전은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청나라를 마귀의 나라라고 규정했고 천국과 같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광둥과 광시성의 빈민과 소장농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점점 세력이 확장되면서 반청 성향의 천지회, 객가인, 좌족 등 다양한 세력이 합류했습니다. 1851년 태평천국은 공식적으로 광시성에서 봉기하며 청나라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태평군은 초기에 몇 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남부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1853년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853년 3월 19일 태평천국군은 마침내 중국 남부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난징을 향한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난징은 청나라 남부 방어의 중심지였으며 한번 점령하면 태평천국의 세력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나라군은 난징을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전투력과 사기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팔기군과 노경은 태평천국군의 기습적인 전술과 강력한 돌격을 막아내지 못했고 전투는 순식간에 태평천국의 승리로 기울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태평천국군은 난징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태평천국군이 성 안으로 진입하자 난징의 청나라 관리들과 관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많은 청나라 병사들은 태평군에게 항복하거나 도망쳤고 일부 만주족 귀족들은 가족과 함께 자결했습니다. 태평천국군은 난징을 점령한 후 만주족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홍수전은 백성은 단 한 명도 해치지 말고 관병은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수천 명의 만주족과 청나라 관리들이 학살되었습니다. 난징의 거리에는 수많은 시신이 쌓였고 불타는 궁전과 관청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난징을 점령한 홍수전은 이곳을 천경이라 계명하고 태평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태평천국은 봉건적 계급을 철폐하고 남녀평등과 공동소유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천조전무제도라는 새로운 경제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고 사유재산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천국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권력 투쟁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홍수전은 궁녀들과 폐쇄적인 생활을 하며 현실과 점점 멀어졌고 정작 전쟁을 지휘해야 할 지도부는 권력 다툼에 빠졌습니다. 1856년 결국 태평천국 내부에서 천경사변이 발생하며 수많은 지도자들이 숙청당하고 분열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초기 태평천국은 서양과의 협력을 기대했지만 홍수전의 기괴한 기독교 교리는 서양 열강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양은 태평천국을 버리고 청나라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천국은 초기의 기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홍장이 이끄는 북양군이 등장하면서 태평천국군은 연이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1864년 결국 천경이 함락되면서 태평천국은 1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태평천국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반란 중 하나였으며 청나라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공산주의적 경제정책과 여성해방, 서구식 기독교 국가 건설 등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내부 분열과 지도부의 무능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태평천국의 반란은 청나라가 더 이상 유효한 통치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후 신의 혁명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태평천국의 몰락 이후에도 그 잔당들은 여러 반란을 일으키며 중국 근현대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